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6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관련된 사설입니다. 동아일보는 신규 분양만 대출 규제 완화, 기존 주택은 왜 차별하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근본적 집값 안정은 공급을 늘려 해결할 사안이다. 결국 공급 확대론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신문은 탈만한 깜깜이 공시가격 즉각 보완 필요하다. 동아일보는 교원 재산공개 철회, 한국교총의 이유 있는 청원, 밀경신문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공시가 반발, 징벌적 정서의 필연적 결과다. 한겨레신문은 서초 제주 무리한 공시가격 비교, 조세 저항 부추기나. 경향신문은 사실 과정한 자치단체장들의 공시가 비판 온당치 않다. 좀 상반된 사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대출 규제 문제, 재산 공개 문제, 공시가격 논쟁은 부동산 문제 해결의 본질이 아닙니다. 결국 이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정책은 부동산 거품을 지속적으로 양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백화점에 고가의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장사진을 이루고 돈 많은 사람들, 재산가들 아니면 중간 그 도매업자들이 이걸 구입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시 이 고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때마다 공급 확대를 통해서 수요를 부추기는 전략이고,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엄청난 금융 투기 자본이 몰려드는 곳이기 때문에 공급 확대를 통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집 없는 사람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결국은 강남 대도시 또 신도시 개발 지역의 고가의 아파트 공급은 결국은 집 없는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그런 부동산 투기 정책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토지 주택 공개점을 도입하고 1가구 1주택 정책을 전제로 하는 것이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헌법에도 사유재산권이 보장되고 있지만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집의 주거의 개념으로 그 소유 한계를 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 내용 안에 조세라든가 여러 가지 보유와 관련된 공시지가 관련된 종합적인 부분을 제도화하면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백신 못관 정부가 수칙 위반 무관용 국민 탓만하고 있다. 문화일보는 백신 선도국들은 일상 복귀 준비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 문 지원 요청하라. 해외부터 백신을 들여오는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백신 생산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변종이나 변이가 발생하면 또 새로운 백신을 계속 맞아야 하는 것이고, 또 이 기후위기에 따른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에 대비한다면 우리가 백신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거리두기, 방역 수치 이것을 굉장히 형식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서울 부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선거 유세장에 몰려들고 있지만, 선거는 예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은 또 과도하게 강제한다든지 하는 무원칙한 방역 수칙을 제시함으로써 결국은 정부가 신뢰를 잃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영방송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이 광적인 여당 선거운동, 문화일보는 서울시민 혈세 연 375억 쓰는 TBS 여당 선거기구인가 비판하고 있는데요. 공영방송에서는 선거방송의 경우 굉장히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방송이 사장이라든가 편성권의 독립이 있다면 그 구성원들의 지향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선거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그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력 실세 관련 조선일보는 정권 불법 단골 출연 이광철
청와대 붙박이로 두는 이유가 뭔가? 뭐 그것은 권력의 속성 때문이죠. 권력에는 항상 실세가 있는 법이고 실세는 권력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 최고 권력자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 그 아무나 자기가 정치 이념을 같이 하지 않거나 또 뭐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실세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실세의 권력자가 사실은 그 최고 권력자의 그림자로서 드러나지 않게 뭐 일을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러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력 견제 감시하는 또 반대 세력에 의해서 항상 표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핵심 실세가 권력 교체이라든가 또 이 권력이 어떤 그 전환점에 있을 때 항상 드러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그것은 현실적으로 권력 투쟁 과정에서의 권력 실세의 그런 운명이다.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화 유공자, 중앙일보는 민주화 운동 유공자는 모두 국민이다.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윗선의 분노, 김영환 여우 반납, 전 민주당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죠. 민주화는 특정 세력의 공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고 있는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민주화 유공자를 선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면 60항쟁의 경우에 그 수많은 수백만 명의 참여한 사람들 어디까지 이 유공자를 볼 것인가 선정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 대부분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민주의 공을 상당수가 다 누린 거죠. 정치적으로.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 민주운동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이 살아남은 자들이 민주화의 그런 경력을 팔아서 정치가 이득을 누리고도 또 그 본인이나 자식들이 이중 삼중의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논란을 만드는 것이고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천안함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천안함 사건 제조사 과정 투명하게 밝혀라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진정, 제조사, 기각 의혹투성이라는 거죠. 청와대 국방부 은폐 말고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뭐 사과가 되려면 이 분명하게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규명돼야 한다. 그래서 정부와 국방부가 분명하게 이 논란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지 그거는 그동안의 정부나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사를 하든지 투명하게 공개를 하든지 해서 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할 책임이 국방부 정부에 있는데 이것이 계속 의혹투성이가 되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정부 책임이다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미중 동시에 기술동맹 러브콜 우리의 위기이자 기회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 경제 전쟁, 뭐 여러 가지 지역주의 세력 간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속적으로 보수 언론들은 한미 동맹에 입각해서 반중 친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어떤 기술 경제, 자본주의 경제 경쟁이 치열한 과정에서 양쪽에서 이런 요구를 한다면 균형 외교. 그래서 어떤 특정한 미국만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경제적 이익도 그렇지만 이것은 경제적 이익을 어느 한 편에 서서 이렇게 취하려고 하다 보면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균형 외교, 경제, 기술 할 것 없이 균형 외교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도쿄올림픽 관련해서 한겨레신문은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 유감스럽다. 경향신문은 아쉬운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대화 동맹 찾기에 소개한다. 뭐 한겨레는 경향도 계속 이 올림픽을 정치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사설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시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올림픽이 완전 정치 오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자본에 오염이 되어 있어가지고 올림픽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올림픽 정신, 세계 평화,
이 정신은 이미 살아있는 지 오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 상황, 일본도 굉장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후쿠시마에서 야구 등 여러 경기가 지금 치러지는데, 도쿄올림픽에서 도쿄만 치러지는 게 아닙니다. 일본의 전역 주요 도시에서 여러 경기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여기에 이 코로나, 그다음에 방사능 오염 이런 곳에 우리 선수들 보내는 건 문제이고, 그들이 다시 이 경기에서 돌아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우려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아마 그런 코로나의 방역에 대한 문제 때문에 참석하지 않겠다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건 뭐 정책 대화가 필요하니까 북한이 동결 참석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한겨레 경향이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관련해서 함께 지금 서민금융지원 4번 금융사 팔비틀기를 밀어붙였어요. 제목을 사설해서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기존 서민금융회사 이외에 은행과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도 앞으로 서민금융 상품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출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사실 금융사 팔을 비튼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금융소비자인 서민들의 팔을 비틀고 있는 게 금융기관 아닌가요? 채권자의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를 수탈하는 것이지, 채무자인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은 팔을 비틀고 수탈한다? 이런 것이 성립되나요? 굉장히 의문스러운 사설입니다. 경쟁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글로벌 시장에 명확한 경쟁이 일군 LG 스마트폰 철수, 동아일보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 한국 정부도 사활 걸고 지원 나서라. 자, 자본주의 기업과 기술 경쟁은 항상 승자와 패자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의 생존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들 대기업에 대한 특혜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사회적 자원 배분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업의 경쟁, 특히 글로벌 기업이 국내 자본만으로 형성되지도 않습니다. 다국적 기업, 해외 투기 자본, 다양한 방식의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인데, 그것이 글로벌 기업인데, 여기에 국민의 세금으로 무조건 지원을 통해서 경쟁에서 살아남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고 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 심판이 선수를 뛰는 기업, 선관위 내년 대선 이룰 건가 라고 있는데요. 선거관리 중립성, 투개표의 공정성, 이것이 무너지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권력의 그 도구가 되고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성추행 보궐선거 본질 잊지 말고 나라 앞날 생각할 때다. 한겨레신문 대선 1년 앞 보궐선거 유권자의 냉철한 한 표를, 경향신문은 오늘 내 삶을 결정할 소중한 한 표 반드시 행사하자. 사실은 한겨레 경향도 묘한 애매한 사설을 내보냈는데, 사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할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부르주아 양당 선거죠. 일단 소수 진보좌파 정당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의미를 갖는 이 결선 투표제 등 선거 제도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 2위에는 다 사표가 되는 것이고 1등만이 당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당 구조 외에는 사실 선거에 참여할 별로 의미 없는 구조입니다. 최소한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고 1, 2 결선 투표 과정에서 소수 정당들이 그런 어떤 정치 연합이라든지 권력 연합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도할 수 있는 것 있으려면 결선 투표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죠. 이상으로 2021년 4월 6일 화요일 신문사설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